노숙자가 황지호의 충격적인 출생 비밀을 밝혀냈다. 강세리와 그녀의 아들 황지호가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밤이 깊어지며 황씨 가문의 집은 무거운 공기로 뒤덮였다. 마치 어둠 속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노숙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직감으로 점점 더 깊은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아끼던 손자 황지호가 자랄수록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호의 맑은 눈동자와 천진한 미소는 그녀의 아들 황기찬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 차이는 단순히 외모에 그치지 않았다. 지호가 기찬의 시선을 피하는 순간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는 모습은 노숙자의 마음에 의문을 심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의 직감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뭔가 잘못돼서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따뜻할 것 같던 분위기는 한마디 말로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노숙자는 지호와 장난치듯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호, 왜 이렇게 커갈수록 아빠를 하나도 안 닮은 거니? 무심코 던진 그 말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늘 온화한 척하던 며느리 강세리가 갑자기 얼굴을 굳혔다. 그녀의 손에 쥔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족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녀는 벌떡 일어나 칼날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호가 왜 기찬을 안 닮을 수가 있죠? 저를 의심하려는 거예요. 세리의 갑작스럽고 거의 통제불능에 가까운 분노는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평온히 밥을 먹던 기찬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의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늘 조용히 관찰하던 제이는 테이블 밑에서 손을 꽉 쥐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운을 감지했다. 그리고 노숙자는 인생에서 수많은 드라마를 겪어온 본능으로 단번에 알아챘다. 강세리가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노숙자의 마음속 의심은 뿌리를 깊게 내렸다. 그녀는 세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지호의 과거를 언급할 때마다 세리가 얼버무리는 태도, 한밤중에 몰래 받는 전화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노숙자는 지호와 기찬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둘 사이엔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 더는 불안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노숙자는 비밀리에 기찬과 지호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에 혈통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매일,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조여들었다. 만약 지호가 그녀의 손자가 아니라면 강세리는 오랜 세월 가족 전체를 속여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터였다. 결과가 도착한 날, 노숙자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황지호는 황기찬과 혈연 관계가 없다. 진실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자랑스러워했던 손자는 가족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 그녀가 믿었던 며느리 강세리는 잔인한 거짓을 짜내 수년간 가족을 속여왔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지만 노숙자는 이를 악물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어느 저녁 가족 모두를 큰 집으로 소집했다. 거실은 벽난로가 붉게 타오르는데도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다. 기찬, 재인, 지호, 황기만, 황나라 그리고 세리까지 모두 모였지만 다가올 폭풍을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노숙자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손에는 혈통 감정 결과가 든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녀는 그 종이를 강세리의 얼굴에 내던졌다. 종이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세리의 눈빛은 이미 얼어붙은 듯 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한 듯 했다. 이 더러운 여자, 노숙자가 고함쳤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어떻게 감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이 집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었어.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으로 뒤덮였다. 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글자를 훑으며 얼굴은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세리를 돌아보며 불타는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그는 세리의 뺨에 강한 손바닥을 날렸다. 찻소리가 울리자 지호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기찬은 고통과 배신감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제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했다. 마치 이 진실을 오래전부터 예감했던 듯 했다.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제발, 잘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약한 목소리는 가족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기찬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녀 앞에 섰다. 너와 그 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 없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넌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세리는 지호를 끌어안고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주저했지만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두 모자가 집을 나서며 문이 닫히자 지호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와 뒤섞였다. 노숙자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었다. 지호가 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강세리는 목숨을 걸고 그 비밀을 지켰던 걸까? 그 순간 늘 조용하지만 예리했던 제이는 혈통 감정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종이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빛에 묘한 빛을 띠었다. 이 비밀은 강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집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고 제이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 진실은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훨씬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다. 제이는 혈통 감정서를 손에 쥔 채 거실의 흐릿한 조명 아래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손에 쥔 사람처럼 그녀는 이 집의 비밀이 강세리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황씨 가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안온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거짓과 음모가 얽힌 미궁이었고 제이는 그 중심에서 진실의 실타래를 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처럼 불길했다. 제이는 책상 위에 감정서를 내려놓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미소,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제인의 모습.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리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지호가 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면 세리는 왜 그런 거짓을? 그리고 이 집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뭘까? 다음 날 아침, 제이는 회사로 향했다. 복직한 첫날, 그녀는 사무실의 유리벽 너머로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었다. 동료들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고 그들의 대화에는 숨겨진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이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기운을 느꼈다. 특히 기찬의 비서 윤미는 그녀를 지나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제이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집과 회사, 두 곳 모두에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그날 오후, 제이는 도윤을 비밀리에 만났다. 도윤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눈가에 붉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제인을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재인 씨,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찬 씨와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기억은 아직 흐릿했지만 도윤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게 했다. 도윤 씨, 그 통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호에 대해서도. 도윤의 눈이 순간 커졌다. 지호요. 그 애가 왜? 제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니에요.
혈통 감정으로 확인했어요. 세리가 우리 모두를 속였죠. 도윤은 충격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세리가 숨기려 했던 게 단순히 지호의 출생 비밀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기찬 씨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그는 말을 멈추고 제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제인 씨, 조심하세요. 기찬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인은 그 말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기찬이 정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면? 그리고 지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날 밤 제인은 집으로 돌아와 지호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지호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제인은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인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는 이 집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며칠 뒤 노숙자는 제인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제인아, 너도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지? 노숙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세리가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기찬이. 그 애도 뭔가를 숨기고 있어. 제인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 알아가고 있어요. 지호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왜 세리가 그런 거짓을 꾸몄는지 알아낼 거예요. 노숙자는 제인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제인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님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구보다 강한 동맹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기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일을 깨끗이 처리해. 더 이상 흔적이 남아선 안 돼.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고 기찬은 전화를 끊으며 책상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건 세리와 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하지만 기찬은 몰랐다. 그의 비서 윤미가 문틈으로 그 통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윤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며칠 후 제인은 우연히 회사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로 뒤덮인 상자 안에는 기찬과 세리가 과거에 주고받은 편지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의 편지가 제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세리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찬 씨, 우리가 한 약속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지호를 지키기 위해 저는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인은 그 문장을 읽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출생 비밀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음모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제인은 도윤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도윤 씨,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찬과 세리가 함께 무슨 일을 꾸몄던 걸까요?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을 굳혔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거짓이 아니에요. 기찬 씨가 당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호. 그 애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제인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기찬과 나눴던 통화의 단편들이 떠올랐다. 그날 기찬이 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했던 걸까? 제인은 집으로 돌아와 기찬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그의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기찬의 이름으로 된 오래된 계약서였다. 그 계약서는 제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기찬이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계약서 옆에는 세리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제인은 그 순간 깨달았다.
세리와 기찬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모자였고 지호는 그들의 계획을 숨기기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제이는 노숙자와 함께 이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결심을 다졌다. 어머니, 이제 기찬을 믿을 수 없어요. 그가 아버지를 무너뜨린 장본인일지도 몰라요.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나, 이 집은 이제 전쟁터야.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해.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기찬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들이야? 제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찬 씨,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지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내 아버지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주먹을 쥐는 모습은 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방 안은 다시 한번 침묵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였다. 제이는 알았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집은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을 위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함을 가장할 수 없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인을 노려보았다.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다. 제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기찬 씨, 이제 그만하세요. 지호의 출생 비밀, 세리와의 공모, 그리고 제 아버지의 죽음. 모든 게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 제가 봤어요. 당신이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꾸민 짓거리요. 하지만 그 끝이 아니었다. 기찬이 바닥에서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집 지하에 숨겨진 게 있어? 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그게 모든 걸 바꿀 거야. 제인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지하. 무슨 비밀이 더?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며 화면은 어두워졌다. 이 비밀의 끝은 어디일까? 제인은 알았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